그 선정 기준이 제 진짜 텐덤자, 그러니까 그 엑스걸프렌드 분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썰도 풀 수 있게 됐는데, 이제 남은 건 뒤에 텐덤한 여친만 만들어 오시면 되게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. 이제 봄이 되고 완전 저 시즌이 왔죠.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기 딱 좋은 시즌. 이번 주제는 바로 이 시즌에 맞춰서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데이트 라이딩을 할 수 있는 텐덤하기 딱 좋은 바이크를 몇 개 골라봤어요. 물론 바이크 텐덤이라고 하면 뭐 골드윙이나 울트라 리미티드 같은 그냥 뒤에 뭐 큼직한 쇼파 달린 그런 끝판왕 바이크로 가면 되겠지만, 뭐 갑자기 뒤에 사람 하나 텐덤 하겠다고 우리가 한 방에 막 4-5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뭐 턱턱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보다 좀 더 세컨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그 내지는 현실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텐덤하기 좋은 그런 모델들을 한번 골라봤어요.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에는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텐덤을 많이 해본 제 경험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거든요. 에이트님 텐덤 많이 해보셨어요? 그러니까 텐덤을 제가 이제 뒷자리에 탄 건 아니고 그 뒤에 많이 태워봤거든요. 한때는 그 제가 바이크 기변할 때 그 무조건 텐덤 기준으로 좀 기변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. 누구요? 혹시 여친? 여친, 예, 여친이긴 한데 전 여친. 어쨌든 저 같은 경우 그분 덕분에 텐덤 기준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바이크를 좀 태워보고 저도 직접 앉아보기도 하고 굉장히 리얼한 텐덤 경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.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쨌든 뭐 그분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썰도 풀 수 있게 됐는데,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텐덤 승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무조건 시트. 이 시트의 경우 면적과 두께, 그 쿠션감이 되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서스펜션이 있겠죠. 그리고 또 시트고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, 이건 동승자의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기도 해요. 추가적으로 텐덤 스텝 방식도 꽤 중요한 요소인데요. 당연히 바 형태의 풋패거보다는 발판 형태의 스텝보드가 발 공간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들은 모두 등받이 혹은 탑박스를 설치한다는 그런 명제를 기본으로 상정하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제가 오늘은 시작부터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바이크를 바로 꺼내드렸는데요. 야마하 막삼. 이건 정말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뭐 그런 전설의 바이크죠. 물론 이전까지도 혼다의 퓨전이라던가 막삼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마제스티 같은 쿼터급 스쿠터들이 있었지만, 이 막삼은 정말 독보적인 디자인과 포지션으로 그 소위 말하는 롱앤로우 스쿠터라는 스타일을 유행시킨 그 선구자격인 바이크죠. 어쨌든 이 막삼은 애초에 개발 컨셉부터 기본적으로 승차감 그리고 텐덤 주행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작정하고 만든 스쿠터예요. 그래서 처음 이 바이크를 발표했을 때 야마하는 막삼을 가리켜서 어반 크루저, 텐덤 크루저라고 그런 표현을 썼고요. 한술 더 떠서 공식 광고 캐치프레이즈를 아예 그냥 러브, 텐덤 이 두 단어만 툭 던질 정도로 오로지 연인 간의 안락한 2인 승차를 최대의 목적으로 상정하고 만든 그런 바이크예요. 엔진은 20마력 출력에 249cc 단기통 엔진을 달고 있는데, 사실 이 출력이 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속감이나 운동 성능은 좀 답답하긴 합니다. 배기량은 쿼터급인데 그냥 최고 소음만 아주 살짝 더 잘 나오는 125cc 바이크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탄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어차피 막삼에서 중요한 건 그런 퍼포먼스 같은 요소가 아니거든요. 일단 이 롱앤로우 스쿠터, 말 그대로 그 길고 낮다는 말인데 설계부터 정확히 딱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전장부터 2365mm로 상당히 긴 편인데, 그 전장도 그렇지만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휠베이스예요. 막삼의 휠베이스가 1615mm인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긴 수치거든요. 뭐 일반적인 미들급 리터급의 고배기량 대형 바이크들도 휠베이스가 1500mm 정도인 거를 생각하면 이 막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축간거리를 갖는 거죠. 이렇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막삼은 그 동승자가 운전자 뒤에 이렇게 타도 사람 두 명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전륜, 후륜 그 사이에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어서 밸런스가 크게 깨지지 않는 좀 그런 특징이 있죠. 설계에서 1차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막삼은 그 위를 덮고 있는 외장, 카울에서도 오로지 2인 승차에 최대한 집중한 그런 바이크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시트, 동승자석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. 여기에 서스펜션도 엄청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건 뭐 서스가 거의 뭐 물침대 수준이야, 물침대. 게다가 그 순정으로 텐덤 손잡이랑 작은 등받이가 달려서 나오는데, 실제로는 등받이라기보다는 엉덩이 지지대 역할에 더 가깝긴 한데, 근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안정적인 포지션을 딱 만들어줍니다. 그렇지 않아도 이 막삼 자체가 워낙에 차체가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동승자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 운전자에 비해 혼자 우뚝 솟은 그런 느낌을 받는 보통의 바이크들과 달리
좀 그런 높낮이 차이가 좀 덜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도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. 동승자 발판도 바 형태의 풋페그가 아닌 스텝보드 방식이라서 발 공간도 굉장히 잘 나오고 다리 각도도 상당히 무난하게 잘 나와요. 다만 서스펜션의 경우 앞에서는 그 물침대 같다고 했는데 이 프론트에 비해서 리어 쪽은 요철이나 방지턱 넘어갈 때 좀 콩콩 튀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긴 해요. 그러니까 라이더분들은 텐덤자 배려하면서 조금 살살 넘어가 주시면 굉장히 행복한 데이트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는 베넬리 TRK 501을 꼽아봤습니다. 물론 완전 리터급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도 많지만 사실 걔네들은 비싸잖아요. 반면 이건 뭐 중고로 보면 한 500만 원, 600만 원 선에서도 구할 수 있는 바이크라서 일단 뭐 만만하거든요. 우선 TRK 502는 베넬리의 레온치노 500 그리고 502C랑 같은 수랭식 2기통 500cc 엔진을 공유하는 그 듀얼 퍼포스 바이크인데요. 배기량 자체는 미들급에도 살짝 못 미치는 체급이긴 한데 특이하게도 이 바이크는 그 겉에 껍데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바이크입니다. 그 BMW 1200GS 같은 애들이랑 같이 세워놔도 정말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이즈 하나는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. 사실 비슷한 비교군에서 찾아보면 TRK보다 뭐 완성도나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바이크도 뭐 많아요. 뭐 대표적인 게 혼다 CB500X, 스즈키 브이스트론 650 같은 그런 바이크인데요. 당연히 저도 세컨용으로 뭐 탈래?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두 바이크를 선택하겠지만 제가 이 TRK 501을 꼽은 이유 아시잖아요? 이번 영상의 목적은 오로지 텐덤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TRK 501은 텐덤 측면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세 바이크 모두 텐덤을 시켜보고 저도 뭐 요리조리 텐덤석을 살펴보고 도출한 결론이긴 한데요. 그 CB500X의 경우 뒷자리 시트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브이스트론 650 같은 경우는 면적은 충분한데 쿠션감이 살짝 좀 딱딱한 편이죠. 반면 이 TRK 502는 일단 한눈에 봐도 두께부터 엄청 그 두툼한 텐덤석이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. 실제로 앉아봐도 눈으로 보이는 두께감만큼 쿠션감도 상당히 되게 좋고 면적도 정말 넓어가지고 이리저리 앉을 공간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. 결국 이 착좌 공간이 넓다는 건 기본적으로 엉덩이에 전해지는 무게를 더 넓고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게다가 운전자석 시트고도 815mm로 사실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운행을 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발 착지성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안정감이 좀 크죠. 그리고 이게 500cc 치고는 너무 커다란 덩치 때문에 공차 중량이 엄청 무거워서 분명 단점이긴 한데 그 무게 때문에 나름 고속주행 안정성에서는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. 게다가 앞쪽 서스펜션은 도립식 포크로 제법 충격도 잘 흡수해주고 요철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편이죠. 다만 그 프론트에 비해서 리어 쪽 성능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한편 좀 사소한 이야기긴 한데 이 TRK 502의 경우 그 바이크 초기 출고 당시 프로모션으로 사이드 박스랑 탑 박스 이렇게 3박스를 많이 기본적으로 붙여줬거든요. 이게 중고 매물을 찾다 보면 상대적으로 3박스를 다 달아놓은 차량의 비율이 CB500X나 브이스트론보다도 이 TRK 502가 정말 월등히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나름 소소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텐덤용 세컨 바이크를 찾는데 또 스쿠터는 싫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가성비 차원에서 나름 추천할 만한 바이크가 아닐까 싶어서 이걸 골라봤어요. 이거 뭐 말이 필요합니까? 당연히 텐덤을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 버그만 650이 빠질 수 없겠죠. 2000년대 초반 야마하 티맥스와 함께 2기통 미들급 빅스쿠터 시장을 양분했던 그런 바이크인데요. 티맥스가 라이더 중심의 스포츠 주행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스쿠터라면 이 버그만 650은 누군가를 뒤에 태우고 안락하게 장거리 투어가 가능한 그런 GT 성향의 스쿠터입니다. 차량이 대체로 좀 무거운 편인데 대신 덩어리가 좀 큰 볼륨감이라던가 푹신푹신한 시트와 넓은 트렁크, 편안한 발 공간 같은 좀 이런 안락한 승차감이 주로 버그만이 주력하는 영역이거든요. 일단 텐덤에서 가장 중요한 시트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앉아봐도 그 자리도 굉장히 넓고 쿠션감도 진짜 좋아요. 그리고 탑박스를 설치해도 좋지만 이 순정 백레스트 자체도 상당히 단단하고 각도도 안정적으로 나와서 동승자를 뒤로 밀려나지 않게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. 편안한 텐덤의 기본 덕목인 스텝보드 타입의 발판도 잘 마련돼 있고 일단 시트고가 750mm 정도로 미들급 2기통 빅스쿠터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정차 중에 라이더가 땅에 발을 딛기 편하라고 그 운전자 발판이랑 동승자 발판 사이로 공간을 이렇게 파놨거든요. 좀 이런 디테일에서 나름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긴 합니다. 파워트레인은 638cc 병렬 2기통 엔진인데 2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질감이 상당히 조용하고 부드럽거든요. 그리고 진동 억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주력한 스쿠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전자장비 옵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사이드미러는 자동차처럼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 스크린도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동승자석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히 텐덤 주행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근데 이건
사실 아쉬운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긴 해요. 왜냐하면 동승자석만 따로 켤 수가 없고 무조건 운전자석 열선이랑 같이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뒷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운전자도 같이 틀어야 되거든요. 우리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보다 추위를 좀 덜 타고 더위를 더 많이 타는 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동승자는 자꾸 열선 켜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똥꼬에 습기가 차서 아주 그냥 죽을 맛. 서스펜션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데 시트와 전자장비 때문에 그 착좌감은 완벽한데 서스펜션 때문에 승차감 전반에서 뭔가 완성이 되지 못한 좀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도 기본적으로 버그만 650은 체급도 크고 시트와 공간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2인 승차로 장거리 투어를 다니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스쿠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번에는 좀 의외의 바이크를 뽑아왔는데요. 가와사키 발칸 650S입니다. 이 바이크는 현재까지 저희 인몰든 채널에 조회수를 견인하고 있는 컴팩트 크루저 추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.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많은 스쿠터들을 놔두고 그리고 한눈에 봐도 텐덤도 전혀 편해 보이지 않는 이걸 여기 왜 넣었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제가 영상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선정 기준이 제 진짜 텐덤자, 그러니까 그 엑스 걸프렌드,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여러분 그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발칸 650S가 정말 너무너무 편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그 시트죠. 사실 면적 자체는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뒤 공간이 좀 긴 편이고 그리고 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시트의 쿠션감과 형상입니다. 딱 바이크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눈에 봐도 순정 텐덤 시트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하거든요. 그리고 시트의 형상도 굉장히 텐덤에 유리한데 잘 보면 텐덤 시트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살짝 오목하게 파여 있거든요. 엉덩이를 딱 감싸는 이런 오목한 형태에다가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서 쿠션감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진짜 텐덤을 했을 때 예상외로 상당히 편합니다. 사실 이런 의외의 장점은 가와사키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발칸 650S 공식 광고 영상도 그렇고 오피셜 이미지 컷을 봐도 뒷자리에 동승자가 같이 앉아서 주행하는 그런 컷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또 하나는 바로 낮은 시트고입니다. 물론 이 낮은 시트고는 기본적으로 크루저 바이크의 특징이기도 한데 발칸은 텐덤석 시트고도 상당히 낮아요. 실제로 여자 키 160대 중반 기준으로 뒤에 앉으면 까치발이긴 하지만 양발이 지면에 닿거든요. 이게 이 다리가 지면에 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부분에서 오는 안정감이 텐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지금까지 말한 이 텐덤의 편의성은 백레스트 장착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주행 질감이나 특징 같은 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컴팩트 크루저 영상에서 이미 구구절절 나름 자세하게 제가 리뷰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다 저희 컨텐츠도 날려먹고 영상 조회수도 좀 더블로 후려치려는 좀 그런 꼼수. 마지막은 BMW C650 GT입니다. C650 시리즈는 2기통 650cc 엔진을 쓰는 BMW의 맥시 스쿠터 라인업인데 지금은 단종된 모델이죠. 이 C650에는 그 스포츠 성향에 주력한 S가 있고 장거리 투어링에 특화된 GT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바이크 중에서 끝판왕 하나를 고른다면 전 무조건 이 C650 GT를 추천합니다. 뒤에 GT가 붙은 것만 봐도 딱 느낌이 오겠지만 정말 이 차량은 2인 승차의 편안한 GT 모터사이클의 모든 걸 다 올인한 그런 바이크예요. 사실 배기량도 그렇고 체급도 그렇고 이 미들급 스쿠터에서 텐덤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버그만 650과 매번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바이크이기도 한데 텐덤 목적으로는 전적으로 이 C650 GT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시트. 기본적으로 버그만 650처럼 이 C650 GT의 시트도 정말 굉장히 광활할 정도로 넓고 쿠션감도 엄청 푹신푹신한데요. 사실 시트고는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올라탈 때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막상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정말 그 쇼파처럼 쫙 달라붙는 그런 착자감을 진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거 탔을 때 뒤에 그 부분을 태우고 충남 태안까지 당일치기로 왕복 370km 라이딩까지 해봤는데요. 진짜 복귀하는 그때까지도 엉덩이로 전해지는 피로도나 통증이 아예 없었고 여기에 순정 파츠인 등받이나 탑박스 그 무엇을 달더라도 편안히 등을 기댈 수도 있고 발판도 스텝보드라서 발 공간도 굉장히 잘 뽑아냈죠. 다만 이게 어쨌든 유럽 바이크다 보니까 동양인 체형을 좀 고려하지 않아서 시트고도 좀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텐덤머 키가 한 150대 중반 정도이신 분들은 다리가 완벽하게 발판에 딱 닿지 않아서 각도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소소한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바이크 뒷자리 탔는데 발 각도가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 쇼다리 인증하는 거 아시죠? 이 C650 GT의 텐덤 편의성은 전자장비에서도 정말 확고하게 드러나는데요. 바로 열선 시트예요. 앞서 버그만에서도 동승자석 열선 시트가 있다고는 했지만 대신 운전자석이랑 동시에 틀어야 한다는 좀 그런 명확한 단점이 존재했잖아요. 근데 이 C650 GT는 운전자석과 동승자석에 각각 별도로 열선 시트가 딱 적용돼 있어요. 심지어 그 열선도 2단계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부분이죠.
그리고 버그만과 달리 뒷자리 열선은 조작 스위치도 텐덤석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동승자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눌러서 껐다 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. 정말 BMW가 텐덤워의 편의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 외에도 자잘한 디테일들이 2인 승차의 편의성을 엄청나게 도와주긴 합니다. 버그만처럼 C650 GT도 전동 스크린이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. 시트 밑에 그 트렁크 공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여기에 풀페이스 헬멧 그 두 개가 무리 없이 그냥 쑥 들어가다 보니까 2인 승차의 수납 공간 측면에서도 엄청난 강점이 있죠. 주행 질감은 버그만과 달리 상당히 거친 편이에요. 약간 뭐 툴툴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살짝 고동감 비스무리한 감각도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그 서스펜션의 경우 마냥 좀 폭신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요철을 넘을 때 살짝 하드하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버그만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살짝 근소 우위에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. 진짜 텐덤 측면에서는 이 이상의 편의성을 주는 바이크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단점이 있다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라이더 입장에서는 바이크가 별로 재미가 좀 없어요.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거의 졸음운전까지 하게 만드는 좀 그런 바이크인데 어쨌든 이 C650 GT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텐덤하면서 정말 가장 만족했던 차량이라서 저희 인볼전 웹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롱텀 시승기를 굉장히 길게 올려놨거든요. 이 바이크의 자세한 정보나 리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5대의 바이크 비교 리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진짜 100%찐 경험을 기반으로 한 리얼 후기라는 점에서 분명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자부해보는데 오늘 이렇게 텐덤 바이크도 정확히 딱 골라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뒤에 텐덤화 여친만 만들어 오시면 되겠죠. 어쨌든 이 한 몸 던져서라도 재밌게 보셨다면 그걸로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. 물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.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꼭 남친 여친 만들어서 오세요. 인볼드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